반갑습니다.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벌티브 홀딩스, 티커 VRT를 심층 해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요, 정말 모든 돈과 관심이 딱 한 군데로 몰리고 있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동안 이 거대한 혁명의 뒤편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벽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AI가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열,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 소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 혁명은 사실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기업, 벌티브가 시장의 핵심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의 의미, 19세기 골드러시를 떠올려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금을 캐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사실 몇 없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청바지나 곡괭이, 삽 같은 장비를 팔았던 사람들은요, 아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골드러시, 이 AI 혁명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머티브는요, 화려한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AI라는 이 거대한 공장이 24시간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곡괭이와 삽, 즉 냉각장치와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정말로 머티브라는 회사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리포트는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가 도대체 어떤 물리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버티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깊숙이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시장의 긍정론과 부정론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버티브의 미래 성장 동력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AI가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AI 하면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물리적인 인프라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이 기존 데이터 센터, 오른쪽이 AI 팩토리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렉당 전력 밀도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가 서버 렉 하나에 약 10kW 정도의 전기를 썼다면 AI 팩토리는요, 그 10배, 많게는 50배가 넘는 100에서 500kW 이상의 전기를 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비유하자면 아주 좁은 한 평짜리 공간에다가 가정용 에어컨을 수십 대 쑤셔넣고 한꺼번에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당연히 기존에 쓰던 선풍기 바람 같은 공기 냉각 방식으로는 이 열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액체 냉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버티브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버티브는 이 새로운 골드러시에서 정확히 어떤 곡괭이와 삽을 팔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팔고 있느냐겠죠? 그들의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버티브 성장의 가장 핵심, 그 심장에는 바로 이 액체 냉각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자동차 엔진이 뜨거워지지 않게 냉각수가 계속 돌아주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억 원짜리 AI GPU에 냉각수가 흐르는 파이프를 직접 연결해서 그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방식이죠. 만약 이 시스템이 없으면요, GPU는 그냥 순식간에 과열돼서 성능이 뚝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게 액체 냉각은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인 셈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버티브가 단순히 이런 냉각 장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열을 식히는 열 관리는 물론이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관리,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제어하는 통합 시스템까지 AI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기반 설비 전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저 마지막 서비스 부문입니다. 프린터 회사가 기계보다 잉크 팔아서 돈 버는 거랑 비슷해요. 버티브는 장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AI 장비가 단 1초도 멈추지 않도록 24시간 관리해주는 아주 마진이 높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구독 서비스처럼 계속해서 돈을 버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브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5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주문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채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을 걱정하고 있을 때 버티분을 이미 앞으로 1년치,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장사할 물량을 전부 확보해뒀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이 정도로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는 기업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28%. 이 숫자를 그냥 성장률이 높네 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제 막 해안가에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시장이 그냥 완만하게 커지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버티브는요, 이렇게 폭발하는 시장에서 그냥 여러 회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격전지인 데이터 센터 냉각 분야에서 이미 23.5%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선두주자라는 거죠. 이건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모두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분기별 실적표를 보시면요, 버티브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드라마를 썼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1분기에는 AI 수요가 진짜구나 하는 걸 시장에 증명했고요. 2분기에는 성장률 34%라는 정점을 찍으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3분기입니다. 성장률은 조금 안정된 것 같아 보이는데 저기 조정 영업마진을 보세요. 22.3%까지 치솟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물건만 많이 판 게 아니라 늘어난 수요를 바탕으로 제값 받고 팔면서 동시에 비용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냈다는, 그러니까 실행 능력까지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겁니다. 자,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항상 같이 있죠. 이제부터는 버티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니까요. 버티브가 이 시장의 선두주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뛰는 운동장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이튼이라는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슈나이더는 버티브보다 훨씬 덩치가 큰 글로벌 대기업이라서 냉각뿐만 아니라 전력, IT, 빌딩 관리까지 모든 걸 묶어서 파는 통합 솔루션을 무기로 버티브의 시장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좀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짚어보죠. 첫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가 이미 미래의 엄청난 성장을 다 끌어다 쓴 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고객사들이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쓸래 하고 나서는 경우입니다. 만약 어느 날 아마존이 자체 설계한 액체 냉각 시스템을 딱 발표한다면요, 버티브에게는 가장 큰 고객이 순식간에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미중 무역 갈등이나 유럽 시장의 성장 둔화 같은 문제들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런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브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회사의 다음 성장 단계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버티브의 미래 계획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5년에는 건설 장비의 거인 캐터필러와 손잡고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2027년이 되면 액체 냉각이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투자자로서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2026년 하반기에 나올 저 800V DC 플랫폼입니다. 이게 바로 버티브의 다음 챕터를 열어줄 핵심 열쇠거든요. 이 800V DC 플랫폼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신제품 하나 내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도시 전체의 낡은 전력망을 훨씬 효율적인 최신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과 같은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라는 초고성능 가전제품이 바로 이 새로운 전력망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쓰려는 모든 기업들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버티브의 이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일종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벽이 되는 거죠. 버티브 CEO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AI 서버렉 하나가 고장나면 시간당 수억 원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이런 극도로 민감한 환경에서는요, 고객들이 몇 푼 아끼려고 어설픈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버티브의 가격 협상력과 높은 마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브에 대한 투자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버티브가 AI 혁명의 필수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의 파이프라인 주인으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의 자체 개발이라는 도전에 밀려서 수많은 공급 업체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인가, 앞으로 버티브가 이 길목을 지키는 주인으로 남을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공급 업체 중 하나가 될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기업을 지켜보면서 계속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 분석을 원하시는 다음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투자 여정을 위해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